누구나 어떤 작가든 그러긴 하겠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리지 않았던, 앞으로도 그리지 않을 어떤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근데 나만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가능한 세상인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경험이 나의 작업의 출발이 되어야 온전한 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미디어 세상의 경험을 그리는 이준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준형입니다. 네, 윤균입니다. 네. 어유. 안녕하세요. 야, 작업실이 진짜 깊이 들어오네요. 지하래 가지고. 아니, 낯익은 느낌. 네. 처음에 왔을 땐 여기가 이제 만화방이었었거든요. 아, 이쪽이요? 예. 아, 어쩐지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약간 좀 예전에 그런 느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작가님 키가 크셔서 네. 낮으면 안 되겠네, 공간이.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고. 아, 야. 여기는 그럼 얼마나 계신 거예요? 여기가 한 15년 정도? 아, 15년? 예. 이 작업실 그럼 어떻게 좀 쓰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계속 수납을 하면서 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넓어 보여요. 네. 네, 한 15년 사용해 보통 우리가 보면 꽉 차잖아요, 뭔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쾌적하고 뭐 공간 자체가 넓게 쓰고 있고. 이젤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피를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용하고, 제 그림들 같은 경우도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같은 사이즈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차이들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그림을 또 그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수납이 좀. 아, 그래서 좀 일정하게 다 돼 있네요? 네네. 사이즈도 다 일정하고 약간 좀 느낌이 이런 도구 때문에 그런가 약간 좀 과학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목공에서 사용하는 뭐 워크벤치라고 그러는데. 아, 그러네요? 예. 아, 일반 그게 아니군.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작업대로도 사용하지만은 그냥 취미 삼아가지고 목공을 자금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 나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뭐 많이 사용하고, 뭐 물감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넓은 공간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분리를 약간. 네. 근데 조금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저거는 예전에 네. 제가 이 브레이브 뉴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 이동식 작업실을 만들고 그 이동식 작업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전력을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스스로 얻어오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가 전기를 네, 할 수 그렇죠. 있게. 예. 그래서 이제 낮에 모여진 전기를 통해 가지고 밤에 갤러리, 미술 공간을 이렇게 밝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었던. 아, 그럼 이 뒤에 태양광 그것도 네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나 용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 이 젤들도 약간 일반적이진 않네요. 예. TV 거치대를 약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작업실에서 그렇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약간 뭔가 이렇게 만드신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요즘은 어떤 작업 좀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보시는 작업들을 요새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 작업? 네. 네네네. 예. 어떤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시는지 좀.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동하는 것과 좀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 이쪽으로? 네. 이거는 잠깐만. 네, 이거는 뗏목. 아니, 제가 보니까 이거 약간 그 캔버스 그거 틀 맞죠? 예. 지금 이 틀? 네네. 아, 예. 이걸 다 붙여가지고. 예, 붙여가지고 이제 작은 뗏목을 만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작업실의 층고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큰 작업들을 많이 그리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작업실의 층고는 높지만 지금 들어오신 그 문이 네. 좁아서 큰 그림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걸 분리를 했고, 이 분리한 나무 틀들을 뭘 할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목공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나무가 어떤 특징 있는 나무인지를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레드시다라고 하는 그 학명의 나무인데, 뭐 우리가 이제 스키목이라고 하는 어떤 맞아요. 나무이죠. 이게.
전통적인 카약이나 카누를 만드는 재료로서 굉장히 이렇게 선호되는 재료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배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배를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목재의 어떤 양이라든지 다시 문을 나가야 되는 어떤 크기라든지 제가 이제 스스로 들고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 그럼 이거 들고 스스로 물에 들어가셨나요? 네. 이제 한강에 가져가고 이제 탔는데 처음에 너무 잘 나가는데 한 10분 타다 보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 실링이 완벽하게 되질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고 뜯어가지고 물을 빼고 다시 방수 과정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배로서 작동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약간 흥미로운 경험들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떤 이 속해 있는 사회 통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어떤 짓이었지만은 이 뗏목을 타고 다니면서 이 흥미로운 경험을 어떻게 작업화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전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이 돼야 되겠다. 뭐 뗏목에다가 이제 방수된 액션 카메라를 달고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찍혀진 그 영상들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영상의 정지 이미지 또한 굉장히 흥미롭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럼 이게 약간 그 이미지, 약간 물결 그런 거? 네. 어떻게 보면 그 찰나의 순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초점이 안 맞는 듯한 느낌들이 좀 나오게 되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좀 이렇게 추상적인 물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를 흥미로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서 나온 그 정지 이미지들이 사진 이미지지만은 굉장히 추상성 있는 이미지라는 게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이냐 그림이냐, 어떤 과학적인 시선이냐, 인간의 시선이냐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의 그 경계 자체를 애매하게 그 사진적인 어떤 이미지에 근접하려고 노력할수록 회화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게 이런 시리즈의 이제 그림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어쨌든 그 시작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촬영한 건 아니라서 그쵸. 그 우연성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작업으로 나오게 된 거네요? 네. 뭔가 선명하고 뚜렷한데 그렇지 않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게 마치 목적이나 목표가 뚜렷한 우리의 인생.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목적이라든지 목표를 잃기도 하잖아요. 네. 예. 좀 그런 일종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 계속 어떤 반복적인 부분들이 하다 보면 목적성이 점점 상실돼 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그 지점. 네. 그러다 이제 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근데 이 그림이라는 것도 아주 어떤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출발하지만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긴 하잖아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색을 만든다든지 어떤 의도적인 효과를 가하지만은 곧내 이제 의식이라든지 목표를 잃곤 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교차하고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 엉켜 섞여 있는 게 사실 그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릴 때 행위 자체도 좀 다르겠네요, 일반적인 거하고. 네, 이 작업할 때.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작업하는지. 예, 이거는 캔버스 위에 먹으로 그리는. 먹이요? 야, 먹이 또 이런 느낌 나요? 이게 먹을 이제 사용하는데 뭐 주로 사용하는 붓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에어브러시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곱게 뿌리고 겹치고 이렇게 중첩시키는 어떤 효과들을 통해 이제 그리고 있어요. 아예 다 먹으로만.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콤프레샤, 뭐 에어브러시라고 하는 이제 도구인데 여기다 이제 먹물을 넣고. 그러니까 보통 여기 사실 이제 유화나 뭐 그럼 그 농도 조절해 보는데 제가 먹으란 걸 처음 봐가지고. 먹물은 사실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 막히니까. 근데 이렇게 또 막상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생겨가지고. 근데 그 많은 재료 중에 왜 먹을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먹이란 재료가 특히 이제 동양화에서는 굉장히 개념적인 어떤 재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뗏목을 타고 개인적인 흥미로운 경험들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그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출발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감정 내지는 어떤 본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재료가 그림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런 개념을 좀 이렇게 흐리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질적인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특정한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색을 좀 배제하고 뭐 색이라고 구분되지 않는 어떤 블랙 앤 화이트를 가지고 그려 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흑백 사진처럼. 네. 네. 약간은 그런 전 색감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색을 배제해버리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붓자국이라든지 노골적으로 그리는 사람의 어떤 이 제스처, 일종의 화면 바깥에서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혹시 이거 네, 인물 작업? 네. 그거 말 안 했으면 저는 다른 작가가 그랬나? 저도 가끔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붓자국들이 너무 빠르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물들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감정 내지는 감각에 이렇게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개성 내지는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왜냐면은 이 맹인들은 사실 표정이 굉장히 단조롭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가 보고 모방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처럼 뭐 SNS라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이 미디어 환경에서 그런 개인성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제 주관이 이렇게 수용되는 인물들보다는 그냥 저랑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도한 기쁨이라든지 과도한 슬픔 내지는 뭐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이미지 부분에서 좀 더 지우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감정을 더 과도하게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색이나 어떤 형태를 통해 갖고 뭐 과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옆에 보시면은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하는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관광지 내지는 이제 유적지의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 이 사진을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점으로 찍은 어떤 사진들이 수백 장 이상들이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또 여기를 가서 이 위치에서 그 대상을 찍고 어떤 나라를 경험했다 아니면 어떤 문화를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가짜 욕망 내지 어떤 허위의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원제가 이제 브레이브 뉴 월드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세상에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소외감 느끼거나 슬프지 않는 세상에 갔는데 그 세상에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전 이 소설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다고 이제 생각되는 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뭐 스토리 라인도 있지만 글을 쓴 방식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섹스피어의 템페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의 한 대사가 이 멋진 신세계이고 헉슬리는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인물을 섹스피어로 정해놓고 멋진 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성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어떤 사회, 이런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예술이다. 그런 개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술이다라는 거를 섹스피어의 어떤 여러 작품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어떤 대사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차용하고 이렇게 전유해가지고 소설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하고 저의 작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실제 그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은 아니지만은 이게 진짜 행복인지, 이게 진짜 만족인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인지, 방향인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번쯤 더 물음표를 그걸로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고. 네,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치나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어떤 동일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나만의 그림을, 나만의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런 뗏목이라고 하는 어떤 터무니없는 생각 내지는 저런 거를 한강에 이렇게 끌고 갖고 타는 경험 자체는 진짜 온전한 저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을 온전한 나만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는 그림들만이 나만의 어떤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경험에 어떻게 축적돼가지고 어쨌든 작가님만의 어떤 그런 제스처? 네. 아니면 그런 작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과 일종의 회의감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좀 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작가님 얼굴도 좀 그려보고 네. 좀 더 작가님에서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앞으로 그림을 그릴지 말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